선영이 싱크대 앞에서 그릇을 씻다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졌습니다. 정우는 떨리는 손으로 119를 눌렀고 눈물로 범벅이 된 채 아내를 안았습니다. 선영아, 눈 떠! 제발 눈 좀 떠봐! 절규하는 목소리가 좁은 부엌을 채웠습니다. 구급차 안에서도 정호는 아내의 차가운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응급실 문이 열리고 하얀 가운을 입은 젊은 여의사가 나타났습니다. 저는 담당의 유나입니다. 보호자분이신가요? 차분하지만 묘하게 떨리는 목소리. 유나는 차트를 확인하다가 환자 이름에서 손을 멈췄습니다. 이선영? 정호는 그 의사의 얼굴을 보며 이상한 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어디선가 본 듯한 눈매. 박정우, 이선영. 유나의 입술이 떨렸고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폭발했습니다. 30년 전 잃어버린 이름이 지금 자신의 눈앞에서 다시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이 환자와 의사는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어떤 사연이 있었길래 이상한 예감에 사로잡혔을까요? 자, 이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흥미진진한 전개를 끝까지 들어봐 주세요. 그럼 오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무료입니다. 꼭 눌러주세요. 5월의 햇살이 교실 창문을 따라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박정우는 강단에 서서 학생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둘러보았습니다. 38년을 이곳에서 보냈습니다. 처음 발령받았을 때만 해도 22살의 청년이었는데 어느새 은퇴를 앞둔 58배 중년이 되어 있었죠. 선생님, 정말 가시는 거예요? 앞줄에 앉은 여학생이 눈시울을 붉히며 물었습니다. 정우는 애써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너희도 졸업하고 새로운 세상으로 나가잖니. 선생도 이제 쉬어야지. 교실 안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정호의 귀에는 그 소리가 희미하게만 들렸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교정의 느티나무가 30년 전 그날의 기억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날도 이렇게 5월이었습니다. 꽃잎이 흩날리던 그 봄날, 정호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자 가장 비극적인 날의 시작이었죠. 수업을 마치고 교무실로 돌아온 정호는 책상 위에 놓인 액자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두 사람의 사진이었죠. 정우와 선영, 단둘이 찍은 사진. 그 옆 서랍 속에는 세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꺼내 볼 용기가 나지 않아 오랫동안 그곳에 묻어두었습니다. 정우 선생, 퇴임식 준비는 다 됐어? 동료 교사가 다가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들어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응, 뭐 준비할 게 뭐 있나? 그냥 조용히 가려고. 아이고, 38년을 여기서 보냈는데 그렇게 쓸쓸하게 가면 어떡해? 정우는 대꾸하지 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쓸쓸한 게 당연했습니다. 평생을 학생들에게 미래를 이야기했지만 정작 자신의 미래는 항상 과거에 묶여 있었으니까요. 해가 저물 무렵 정호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파트 현관문을 열자 조용한 집안이 그를 맞이했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 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영이었습니다. 왔어요? 선영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평평했습니다. 감정의 기복이 없는 마치 기계처럼 반복되는 일상의 인사말이었죠. 정우는 신발을 벗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오늘 학생들이 작별 인사를 하더라고. 그래요. 선영은 돌아보지도 않고 그릇을 닦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거실로 들어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식탁 한쪽에는 어김없이 그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흑백 사진 속 어린 여자아이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3살이었습니다. 사진을 찍은 지 일주일 후
그 아이는 사라졌습니다. 밥 먹어요. 선영이 식탁에 반찬을 하나씩 올려놓았습니다. 정우는 자리에 앉아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 살았지만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30년 전부터 대화가 끊겼다고 해야 맞겠죠. 요즘 또 그 꿈 꿔요. 선영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정우는 숟가락을 든 손을 멈췄습니다. 무슨 꿈? 유리가 어디선가 울고 있는 꿈이요. 엄마라고 부르는데 내가 아무리 달려가도 닿지 않아요. 선영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정우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선영아, 이제 그만 좀 잊자. 30년이야. 잊을 수가 있나요? 내 딸인데. 내가 조금만 더 빨리 갔더라면. 선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유리. 잠깐 한눈을 판 사이에 사라진 아이. 경찰이 수색했지만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강가에서 발견된 아이 옷까지. 경찰은 사고사로 결론 지었습니다. 시신은 끝내 찾지 못했지만요. 내 잘못이야. 내가 제대로 못 봤어. 정우의 목소리도 가라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침묵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식탁 위의 밥그릇에서 김이 피어올랐다가 사라졌습니다. 저녁을 마치고 정우는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아파트 난간에 팔을 기대고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놀이터가 보였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정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유리야, 아빠가 미안하다.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방 안에서는 선영이 그 흑백 사진을 꺼내어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 아이의 얼굴은 세월이 지나도 변함없이 그대로였습니다. 영원히 3살의 모습으로 그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었죠. 밤이 깊어갔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잠들지 못했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날의 상처는 아물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우는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내일이면 퇴임식입니다. 새로운 시작이어야 할 텐데 가슴 한편이 무겁기만 했습니다. 선영은 거실 소파에 앉아 그 사진을 가슴에 안고 있었습니다. 유리야, 엄마가 너를 잊은 적은 한 번도 없단다. 선영의 속삭임이 조용한 집안에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선영은 가슴 한쪽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여보. 선영이 작은 목소리로 정우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방문은 닫혀 있었고 정우는 듣지 못했습니다. 선영은 소파에 기댄 채 눈을 감았습니다. 어둠이 천천히 밀려왔습니다. 다음 날 저녁 정우는 퇴임식을 무사히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자 집안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부엌에서 저녁 준비하는 소리가 들렸을 텐데 오늘은 고요하기만 했습니다. 선영아, 나왔어. 대답이 없었습니다. 정우는 신발을 벗으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는 아무도 없었고 부엌도 비어 있었습니다. 정우는 침실 문을 열었습니다. 선영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왜 누워 있어? 어디 아파? 선영은 고개를 돌려 정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어제부터 좀 가슴이 답답해요. 괜찮을 거예요. 정우는 다가가 선영의 이마에 손을 대었습니다. 식은땀이 배어 있었습니다. 병원 가야겠어. 일어날 수 있어? 괜찮다니까요. 그냥 좀 쉬면. 선영이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정우가 부축해서 겨우 일으켰습니다. 밥이라도 먹어야지. 내가 뭐 좀 차려줄게.
정우는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남은 반찬으로 간단하게 상을 차렸습니다. 선영을 부축해서 식탁에 앉혔습니다. 선영은 숟가락을 들었지만 입맛이 없는 듯 몇 술만 뜨고는 내려놓았습니다. 억지로라도 먹어. 기운이 없어서 그런 거야. 미안해요. 정말 못 먹겠어요. 선영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설거지를 하려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정우가 말렸습니다. 내가 할게. 가서 좀 더 쉬어. 아니에요. 이것도 못하면. 선영은 고집스럽게 싱크대 앞에 섰습니다. 그릇을 집어 물을 틀었습니다. 따뜻한 물이 손등에 흘렀습니다. 선영은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그릇이 싱크대에 떨어지며 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선영아. 정우가 달려왔습니다. 선영은 싱크대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숨이 안 쉬어져요. 선영아, 정신 차려. 선영의 몸이 흔들렸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정우가 황급히 선영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선영의 몸은 그대로 바닥으로 주저앉았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선영아, 눈 떠. 선영아.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화면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눈물 때문이었습니다. 간신히 119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우리 집사람이 쓰러졌어요. 빨리 좀 와주세요. 정우의 다급한 목소리가 좁은 부엌에 울려 퍼졌습니다. 전화를 받은 상담원이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환자분이 의식이 있으신가요? 없어요. 눈을 안 떠요. 숨은 쉬고 계신가요? 확인해 주세요. 정우는 떨리는 손으로 선영의 코 밑에 손을 가져갔습니다. 희미하게 숨결이 느껴졌습니다. 쉬고는 있는데 아주 약해요. 지금 바로 구급차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주소를 말씀해 주세요. 정우는 주소를 말했습니다. 상담원이 침착하게 지시했습니다. 환자분을 편안한 자세로 눕혀주시고 옷을 느슨하게 해주세요. 구급차가 곧 도착할 겁니다. 전화를 끊고 정우는 선영을 조심스럽게 눕혔습니다. 단추를 풀어주고 베개를 받쳐주었습니다. 선영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선영아, 버텨. 곧 구급차 온다. 조금만 버텨. 정우는 선영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정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어제 병원 갔어야 했는데. 제발 눈 좀 떠봐. 응?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몇 분이 지났을까요? 아니, 어쩌면 몇 초였을지도 모릅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정우는 현관문을 활짝 열어놓았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들고 올라왔습니다. 정우는 부엌을 가리켰습니다. 여기요. 빨리. 대원들이 신속하게 선영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혈압을 재고 산소 마스크를 씌웠습니다. 언제부터 이러셨습니까? 어제부터 가슴이 답답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아까 갑자기.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병원으로 이송하겠습니다. 선영을 들것에 옮겼습니다. 정우는 황급히 신발을 신고 따라 나섰습니다. 구급차 안에서도 대원들은 계속 선영의 상태를 모니터링했습니다. 정우는 선영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제발 괜찮아야 해. 구급차는 밤거리를 달렸습니다. 붉은 불빛이 어둠을 가르며 지나갔습니다. 정우의 머릿속은 하얗게 변했습니다. 30년 전 유리를 잃었을 때의 그 절망감이 다시 밀려왔습니다. 또 잃는 건가? 이번엔 선영이까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 입구에서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들것이 빠르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정호는 뒤따라 들어가려 했지만 간호사가 막았습니다. 보호자분은 여기서 기다려주세요. 지금 응급조치 중이십니다. 제발 우리 아내 좀 살려주세요. 정호는 간호사의 손을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간호사는 정호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정호는 대기실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응급실 문이 열리고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가 나왔습니다. 젊은 여자 의사였습니다. 정호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사는 정호를 바라보았습니다. 단정한 외모에 차분한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정호의 눈에는 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디선가 본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누군가를 닮은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응급의학과 유나입니다. 환자분의 보호자이신가요? 정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유나는 차트를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환자분은 급성 심근경색 의심 소견이 보입니다. 지금 심전도 검사와 혈액 검사를 진행 중입니다. 그럼 위험한 건가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환자분 성함이 유나가 차트를 확인했습니다. 그 순간 유나의 손이 멈췄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이선영? 유나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습니다. 정호는 그 모습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네, 제 아내입니다. 이선영이요. 유나는 차트를 들고 있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정호를 바라보았습니다. 보호자분 성함은요? 박정호입니다. 유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곧 표정을 가다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검사 결과 나오는 대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나는 돌아서서 응급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정호는 다시 의자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방금 그 의사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왜 저런 표정을 지었을까? 응급실 안 유나는 선영의 심전도 결과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차트에 적힌 이름이 자꾸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선영, 박정호. 이 이름들이 왜 이렇게 낯익은 것일까요? 유나 선생님, 환자 혈압 안정됐습니다. 옆에 있던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유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심장내과 협진 의뢰 부탁드려요. 네, 선생님. 유나는 응급실을 나와 복도로 향했습니다. 걸음을 옮기다가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선영과 박정호. 이 두 이름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왜 이렇게 익숙하지? 유나는 벽에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어릴 적 기억은 대부분 흐릿했습니다. 입양되기 전의 일들은 거의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단 한 가지만은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서류였습니다. 입양 수속을 밟을 때 잠깐 보았던 서류. 당시 5살이었던 유나는 글을 읽을 수 없었지만 양부모님이 그 서류를 보며 나눈 대화는 기억났습니다. 이 아이 원래 이름이 박유리래요. 부모님은요? 실종 신고가 되어 있대요. 찾을 수 없다고. 유나는 눈을 떴습니다.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박유리. 입양되기 전 자신의 이름이었습니다. 미국으로 가면서 유나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지만 원래는 박유리였습니다. 설마. 유나는 복도 끝에 있는 의국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환자 기록 시스템에 접속했습니다. 이선영. 검색창에 이름을 입력했습니다. 환자 정보가 화면에 떴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주소, 보호자 정보, 그리고 과거 진료 기록. 유나는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30년 전 기록이 있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기록이었습니다. 진단명은 우울증. 특이사항란에 적힌 내용이 유나의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환자는 3세 딸을 사고로 잃은 후 심각한 우울 증세를 보임. 자책감과 죄책감 호소. 약물 치료와 상담 치료 병행 중. 유나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3세 딸. 30년 전. 박정우와 이선영.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습니다. 유나는 다시 검색창에 손을 가져갔습니다. 이번에는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병원 기록 보관소. 오래된 파일들이 저장되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30년 전 실종 아동 관련 기록을 검색했습니다. 몇 개의 파일이 나타났습니다. 그 중 하나를 클릭했습니다. 박유리. 3세. 실종일자 1991년 5월 15일. 보호자 박정호, 이선영. 출생지 수원시 권성구. 유나의 손이 멈췄습니다. 화면 속 정보가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눈물이 고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이 입양될 때 본 서류의 내용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이게 나야? 유나는 속삭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시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실종 이후 한 달 뒤 강가에서 아동 의류 발견. 경찰은 사고사로 추정. 시신 미발견. 하지만 유나는 살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유나는 더 깊이 기록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때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같은 시기, 같은 병원에 신원 미상의 아동이 입원했던 기록이 있었습니다. 추정 나이 3세. 여아. 발견 장소는 병원 근처 공원. 보호자 없음. 아동은 일주일 후 퇴원했고 이후 고아원으로 인계되었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유나는 그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박유리가 실종된 지 이틀 후였습니다. 고아원 기록을 더 찾아보니 그 아이는 한 달 후 해외 입양이 결정되었습니다. 입양 가정은 미국이었습니다. 이게 나라고? 유나는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은 죽은 게 아니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신원이 지워졌고 다른 아이로 등록되어 입양된 것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유나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기록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유나는 다시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선영이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내 엄마라고? 유나는 창문에 손을 댔습니다. 차가운 유리가 손바닥에 닿았습니다. 한편 대기실에서 정우는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지만 잠들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과거의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습니다. 그날 놀이터에서 유리가 사라졌을 때의 기억. 경찰이 수색했지만 아무 흔적도 찾지 못했습니다. 일주일, 2주일,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강가에서 유리의 옷이 발견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마도 물에 빠진 것 같습니다.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정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선영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시신은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장례식도 제대로 치르지 못했습니다. 빈관에 유리의 사진만 넣어서 화장했습니다. 그 이후 선영은 무너졌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꾸었습니다. 정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학교에 나가서도 멍하니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학생들의 얼굴이 유리의 얼굴로 보였습니다. 정호는 눈을 떴습니다.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습니다. 유리야, 넌 지금 어디 있니? 하늘에서 우리를 보고 있니? 그때 응급실 문이 열렸습니다. 아까 그 젊은 여의사가 나왔습니다. 정호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많이 안정되었습니다. 일단 중환자실로 옮기겠습니다. 정말 괜찮은 건가요? 네, 위험한 고비는 넘겼습니다. 하지만 계속 관찰이 필요합니다. 정호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유나는 정호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이 복잡했습니다. 혹시 따님이 있으신가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정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그런 걸 물어보시는지. 아, 죄송합니다. 가족력 파악 차원에서. 유나가 얼버무렸습니다. 정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딸이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잃었습니다. 그러시군요. 유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에서는 확신이 커져갔습니다. 이 사람이 자신의 아버지일지도 모른다는 확신이었습니다. 정호는 유나의 얼굴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묘하게 낯익은 얼굴이었습니다. 특히 눈매가 그랬습니다. 누군가를 닮았습니다. 혹시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정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습니다. 유리는 죽었습니다. 30년 전에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에서는 무언가가 속삭였습니다. 혹시 모른다고.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유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의사로서의 이성은 우연이라고 말했지만 딸로서의 본능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을 뛰어넘어 무언가가 연결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호는 병원 복도를 걸었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병원 로비 의자에서 졸다 깨달을 반복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고 옷은 구겨져 있었습니다. 중환자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선영이 보였습니다. 여전히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얼굴에 핏기가 조금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정호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환자분 많이 좋아지셨어요. 의식도 돌아오셨고요. 정말요? 들어가 봐도 될까요? 아직은 안 됩니다. 조금 더 안정을 취하셔야 해요. 담당 선생님께서 곧 회진 오실 거예요. 정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리창에 손을 댔습니다. 선영을 바라보았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았지만 진정한 부부로 살았던 적이 있었을까요? 유리를 잃은 후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습니다. 서로를 원망하지는 않았지만 서로를 위로하지도 못했습니다. 미안해, 선영아. 내가 지켜주지 못했어.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호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어제 그 젊은 여의사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고 차트를 들고 있었습니다. 유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환자분 보호자시죠? 네, 맞습니다. 유나는 차트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환자분 상태는 많이 안정되었습니다. 검사 결과도 좋아요. 다만 장기 손상이 조금 있어서 당분간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정호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우리 아내가 살았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유나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우리 아내. 정호의 말에서 가족이라는 단어가 느껴졌습니다. 유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제 일일 뿐입니다. 환자분이 강하셨어요. 아닙니다.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정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시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유나는 정호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초췌한 얼굴, 충혈된 눈, 구겨진 옷, 밤새 걱정했을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이 사람이 내 아버지라면. 유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감정이 복받쳐 올랐습니다. 의사로서는 침착해야 했지만 마음속에서는 소용돌이가 일었습니다. 환자분과 대화가 가능해지면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때 면회 가능하실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유나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복도를 지나 의사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의자에 털썩 앉았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진정해. 아직 확실한 게 아니야. 하지만 마음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습니다. 이름, 나이, 실종 기록, 입양 기록.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많은 것들이 일치했습니다. 유나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가장 아래 칸에는 오래된 봉투가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입양될 때 양부모님이 간직하라며 준 서류였습니다. 한국에 돌아올 때 가져왔습니다. 한 번도 열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용기가 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나는 봉투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종이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한글로 적힌 서류였습니다. 첫 장을 펼쳤습니다. 입양 동의서였습니다. 하지만 부모 서명란은 비어 있었습니다. 대신 병원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유나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왜 부모 서명이 없지?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출생 증명서였습니다. 거기에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유리. 유나의 손이 멈췄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알고는 있었지만 직접 보니 충격이 더 컸습니다. 박유리. 그게 자신의 원래 이름이었습니다. 출생지는 수원시 권성구. 부모 이름란에는 아버지 박정호, 어머니 이선영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박정호, 이선영. 유나는 종이를 든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자신의 진짜 부모였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거야? 유나는 책상에 엎드렸습니다. 오열했습니다. 30년 동안 궁금했습니다. 자신의 진짜 부모는 누구일까? 왜 자신을 버렸을까? 입양 가정에서 사랑받으며 자랐지만 마음 한편에는 항상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것도 그 때문이었습니다. 혹시 뿌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혹시 진짜 가족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고 기록도 제대로 남아있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만났습니다. 응급실에서 의사와 환자로 30년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유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을 닦았습니다.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아직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왜 자신이 입양되었는지, 왜 실종 아동으로 처리되었는지 진실을 알아내야 했습니다. 유나는 다시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병원 기록을 더 뒤졌습니다. 30년 전 기록들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그러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박유리 실종 사건 당시 병원에서 작성한 사망 추정 서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담당 의사 서명이 없었습니다. 대신 간호과에서 작성한 서류만 있었습니다. 이건 뭐지? 유나는 그 서류를 작성한 사람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최미경. 당시 간호사였습니다.
유나는 병원 인사 기록을 검색했습니다. 최미경은 아직도 이 병원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간호과장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만나봐야 해. 유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간호과로 향했습니다. 한편 정호는 중환자실 앞에서 여전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선영이 눈을 뜨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정호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환자분 의식 완전히 돌아오셨어요. 잠깐 들어가 보세요. 감사합니다. 정호는 황급히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선영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호가 다가가자 고개를 돌렸습니다. 여보, 선영아, 정신 들었구나. 정호는 선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살아있었습니다. 정호는 울먹였습니다. 정말 걱정했어. 내가 미안해. 괜찮아요. 살아있잖아요. 선영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미소였습니다. 정호도 따라 웃었습니다. 여기 담당 선생님이 정말 훌륭하더라. 젊은 여자 선생님인데 실력이 대단해. 그래요? 나중에 인사드려야겠네요. 선영이 말했습니다. 그때 선영은 문득 어젯밤 꿈을 떠올렸습니다. 수술받을 때 희미하게 들렸던 목소리. 젊은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았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그 선생님 목소리가 참 낯익더라. 뭐? 아니에요. 그냥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선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에서는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끌림 같은 것이었습니다. 정호도 똑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젊은 의사의 눈빛, 얼굴, 목소리, 모든 게 낯익었습니다. 혹시 두 사람은 동시에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습니다. 너무 황당한 생각이었으니까요. 죽은 딸이 살아 돌아올 리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희망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간호가 사무실 문 앞에 섰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노크를 하려는 순간 B-B-B- 급박한 알람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중환자실에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유나는 재빨리 뒤돌아 달렸습니다. 간호사들이 중환자실로 뛰어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유나도 뒤따라 들어갔습니다. 선영이었습니다. 심전도 모니터가 불규칙한 파형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심실세동입니다. 간호사가 외쳤습니다. 유나는 즉각 지시를 내렸습니다. 제세동기 준비, 에피네프린 1mg 투여. 간호사들이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제세동기가 충전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나는 선영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의식이 없었습니다. 맥박이 약했습니다. 물러나세요. 유나가 외치며 제세동기 패드를 선영의 가슴에 댔습니다. 전기 충격이 가해졌습니다. 선영의 몸이 움찔했습니다. 하지만 심전도는 여전히 불규칙했습니다. 다시요. 200줄. 두 번째 충격이 가해졌습니다. 여전히 반응이 없었습니다. 유나는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가슴 한가운데를 손으로 눌렀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리듬에 맞춰 압박했습니다. 복도에서 정호가 뛰어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응급 상황이 보였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선영아, 선영아. 정호는 문을 열려고 했지만 간호사가 막았습니다. 안 됩니다. 지금 응급처치 중이에요. 내 아내야. 비켜줘요. 정호가 소리쳤습니다. 목소리가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간호사는 정호를 붙잡았습니다. 보호자분, 진정하세요.
선생님들이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제발, 제발 살려줘요. 우리 아내 좀. 정우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중환자실 안에서 유나는 계속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었습니다.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살려야 해. 반드시 살려야 해. 유나의 머릿속에는 어제 본 서류가 떠올랐습니다. 박유리, 박정호, 이선영, 가족이었습니다. 자신의 가족이었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만난 엄마였습니다. 에피네프린 추가 투여. 간호사가 약물을 주입했습니다. 유나는 다시 제세동기를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침착해야 했습니다. 의사였습니다. 감정을 배제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300줄. 물러나세요. 세 번째 충격이 가해졌습니다. 심전도 모니터를 바라보았습니다. 여전히 불규칙한 파형이었습니다. 유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안 돼, 안 돼. 유나는 다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더 세게 눌렀습니다. 더 빠르게 눌렀습니다. 간호사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너무 세게 누르시면. 괜찮아요. 계속해야 해요. 유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 눈물 한 방울이 선영의 가운 위로 떨어졌습니다. 엄마 제발 버티세요. 유나는 속삭였습니다. 작은 목소리였지만 간호사들의 귀에 들렸습니다. 모두가 유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충격에 휩싸인 표정들이었습니다. 선생님, 지금 뭐라고? 계속 심폐소생술 하세요. 유나가 외쳤습니다. 더 이상 감정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의사로서의 냉정함이 무너졌습니다. 딸로서의 본능이 터져나왔습니다. 복도에서는 정우가 여전히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신이시여 제발 제발 우리 선영이를 살려주십시오. 제 목숨을 가져가셔도 좋으니. 정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30년 전 유리를 잃었을 때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절망, 그때의 고통,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간호과장 최미경이었습니다. 중환자실 쪽에서 소란한 소리가 들려왔던 것입니다. 미경은 유리창을 통해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유나가 심폐소생술을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 필사적으로 환자를 살리려는 모습, 그리고 미경의 귀에 희미하게 들려온 말. 엄마 제발. 미경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설마 그 아이가. 미경은 침대에 누워있는 환자를 자세히 보았습니다. 나이든 여자였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그 얼굴이 낯익었습니다. 미경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30년 전 그 사건. 미경은 당시 젊은 간호사였습니다. 병원은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병원 측에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해외 입양 중개를 하면 돈을 주겠다고. 미경은 거절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집안 형편이 어려웠습니다. 병든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동생들은 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미경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느 날 실종 아동이 병원으로 왔습니다. 3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였습니다. 공원에서 혼자 울고 있는 것을 누군가 발견해서 데려왔습니다. 아이는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부모를 찾아달라고 울었습니다. 병원 측은 미경에게 지시했습니다. 이 아이를 입양 보내라고. 실종 신고가 들어와 있으니 서류를 조작하라고.
사고로 죽은 것처럼 만들라고 미경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돈이 필요했습니다. 결국 서류를 조작했습니다. 실종 아동 박유리가 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처리했습니다. 시신 미발견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다른 이름으로 등록해서 해외로 입양 보냈습니다. 미경은 그 돈으로 어머니 병원비를 냈습니다. 동생들 학비를 냈습니다. 하지만 죄책감은 평생 남았습니다. 밤마다 꿈에 그 아이가 나타났습니다. 엄마를 찾으며 우는 아이의 모습이. 미경은 승진했습니다. 간호가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죄는 계속 가슴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아이가 다시 나타난 것입니다. 유나 선생님이 그때 그 아이였다고? 미경은 벽에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중환자실 안에서는 여전히 응급처치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지칠 줄 몰랐습니다. 계속 심폐소생술을 했습니다. 한 번 더, 제발. 네 번째 제세동이 가해졌습니다. 그 순간 심전도 모니터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불규칙했던 파형이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맥박 잡혔습니다. 간호사가 외쳤습니다. 유나는 모니터를 바라보았습니다. 정상 리듬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살았다, 살았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간호사들이 다가와 유나를 부축했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영을 바라보았습니다. 얼굴에 다시 핏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이 규칙적으로 오르내렸습니다. 엄마 다행이야. 유나는 선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살아있었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만난 엄마가 살아있었습니다. 복도에서 정호는 간호사에게서 소식을 들었습니다. 환자분 상태 안정되셨습니다. 정호는 주저앉은 채로 울었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미경은 그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죄가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 가족을 갈라놓았어. 미경은 복도를 떠났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숨겨왔던 비밀이 곧 드러날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중환자실 안에서 유나는 여전히 선영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습니다. 진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30년의 비밀을 밝혀야 했습니다. 그날 밤 병원은 고요했습니다. 중환자실의 불빛만이 어둠 속에서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의사실에서 나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선영은 다시 안정을 찾았습니다. 위기는 넘겼습니다. 하지만 유나의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모른 척 지나가야 할까요? 중환자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선영이 보였습니다.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문 손잡이에 손을 올렸습니다. 떨렸습니다. 들어가야 해. 진실을 말해야 해. 유나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조용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선영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유나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선생님. 선영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유나는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차트를 확인하는 척했지만 사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많이 좋아지셨어요. 정말 다행입니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감사합니다. 선영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희미한 미소였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유나는 그 미소를 보고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선생님 목소리가 참 낯익어요. 선영이 말했습니다. 유나는 손을 멈췄습니다. 그런가요? 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요. 아주 오래전에. 선영의 눈빛이 유나의 얼굴을 천천히 훑쳤습니다. 이마, 눈, 코, 입.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발견한 듯 눈이 커졌습니다. 선생님 혹시 유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선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예요, 엄마. 선영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숨이 멎은 것 같았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어요? 저예요. 유리예요. 엄마의 딸이에요. 유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선영은 유나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유리야, 정말 내가 우리 유리가. 네, 엄마. 저예요.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30년 만의 포옹이었습니다. 선영은 유나의 등을 쓰다듬으며 울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가 너를 지키지 못했어. 아니에요, 엄마.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그때 중환자실 문이 열렸습니다. 정호였습니다. 간호사에게 잠깐만 들어가도 되냐고 부탁해서 허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정호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유나와 선영이 껴안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울고 있었습니다. 정호는 무슨 일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선영아, 무슨 일이야? 선영은 정호를 돌아보았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딸이에요. 유리가 돌아왔어요. 정호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선영이 뭐라고 한 걸까요? 유리, 죽은 딸 유리를 말하는 건가요? 무슨 소리야, 유리는. 아빠. 유나가 정호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가득한 눈으로 말했습니다. 저예요. 제가 유리예요. 박유리. 아빠와 엄마의 딸이에요. 정호는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유리는 죽었어. 죽지 않았어요. 저는 살아 있었어요. 입양되어서 미국에서 자랐어요. 유나는 주머니에서 낡은 서류를 꺼냈습니다. 아침에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정호에게 건넸습니다. 정호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습니다. 출생 증명서였습니다. 박유리, 아버지 박정호, 어머니 이선영. 정호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서류가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유리야, 정말 내가. 정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얼굴을 손으로 감쌌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아빠가 너를 못 찾았어. 유나는 정호에게 다가갔습니다. 정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빠 괜찮아요. 이제 다시 만났잖아요. 세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만난 가족이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그때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최미경이었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유나는 미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과장님, 미경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정우와 선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유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미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정우는 미경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미경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우와 선영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유리는 죽지 않았어요. 병원에 왔었어요. 누군가 공원에서 발견해서 데려왔죠. 정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요?
저는 당시 간호사였어요. 병원은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었고 해외 입양 중개로 돈을 벌고 있었어요. 미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측에서 지시했어요. 서류를 조작하라고, 실종 아동을 사고사로 처리하고 다른 아이로 등록해서 입양 보내라고. 선영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 딸을 그렇게.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미경은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이마를 바닥에 댔습니다. 저도 돈이 필요했어요. 어머니가 아프셨고 동생들이 학교에 다니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건 변명이에요. 제가 잘못했어요. 정우는 일어섰습니다. 주먹을 쥐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당신이 우리 가족을 망가뜨렸어. 정우가 소리쳤습니다. 미경은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죽여도 싸죠. 경찰에 신고하셔도 됩니다. 제 잘못입니다. 정우는 미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주먹을 들었습니다. 때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주먹이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유나가 정우의 팔을 잡았습니다. 아빠 그만하세요. 정우는 유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유나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지만 미경을 향한 원망은 없었습니다. 과장님도 어쩔 수 없었을 거예요. 저도 의사니까 알아요. 병원이 얼마나 힘든 곳인지. 정우는 주먹을 풀었습니다. 힘이 빠졌습니다. 다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30년을 우리는. 선영도 울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 악몽을 꿨어요. 유리가 어디선가 우는 꿈을, 엄마를 찾는 꿈을. 유나는 선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엄마. 매일 밤 누군가가 저를 부르는 꿈을 꿨어요. 얼굴은 안 보였지만 따뜻한 목소리였어요. 정우는 고개를 들어 유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빠가 너를 제대로 못 지켰어. 미안하다. 유나는 정우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아빠. 아빠 잘못이 아니에요. 누구의 잘못도 아니에요. 정우는 유나를 껴안았습니다. 30년 동안 안아보지 못했던 딸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았을 때는 3살이었습니다. 이제는 30세의 의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딸 정말 훌륭하게 자랐구나. 아빠 덕분이에요. 아빠가 저를 사랑해줬으니까요. 미경은 여전히 바닥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짊어진 죄책감이 터져나왔습니다. 선영이 미경에게 다가갔습니다. 미경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일어나세요. 미경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선영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눈물이 흐르는 얼굴이었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요. 우리 딸이 돌아왔잖아요. 미경은 더욱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밤은 깊어갔습니다. 중환자실의 불빛 아래 4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30년의 아픔이 치유되는 밤이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병원 창문으로 희미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유나는 의사실에서 잠깐 눈을 붙였다가 깼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중환자실로 향했습니다. 선영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유나는 유리창 너머로 선영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젯밤 일이 꿈만 같았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만난 엄마, 다시 돌아온 가족. 정우도 옆에 있었습니다. 선영의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밤새 잠들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유나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유리야. 정우는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유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빠, 조금 쉬세요. 제가 여기 있을게요.
아니야. 나는 괜찮아. 엄마 곁에 있고 싶구나. 정우는 선영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유나는 차트를 확인했습니다. 활력 징후는 안정적이었습니다. 혈압도 정상 범위였습니다. 상태가 많이 좋아지셨어요. 이대로만 가면 곧 일반 병실로 옮기실 수 있을 거예요. 정말 다행이다. 내가 아니었으면. 정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유나는 정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제가 의사니까요. 당연한 일을 한 거예요. 아니야. 넌 우리 딸이야. 의사이기 전에 우리 딸이지. 정호는 유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유나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의사로서 침착해야 했으니까요. 그때 선영이 눈을 떴습니다.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정우와 유나가 보였습니다.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보 유리야. 엄마 깨셨어요? 유나가 다가갔습니다. 선영의 이마에 손을 댔습니다. 체온이 정상이었습니다. 기분이 어떠세요? 괜찮아. 꿈을 꿨어. 유리가 어렸을 때 꿈을. 우리 셋이 공원에서 놀던 날. 선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이제 다시 그런 날들을 만들 수 있어요, 엄마. 유나가 선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선영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아, 아파. 엄마. 유나는 즉각 모니터를 확인했습니다. 심전도가 불규칙해지고 있었습니다.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간호사, 응급 상황이에요. 간호사들이 달려왔습니다. 유나는 신속하게 지시했습니다. 심장내과 협진 즉시, 수술실 준비. 네, 선생님. 정우는 당황했습니다. 선영을 바라보았습니다. 선영아, 괜찮아? 여보 미안해요, 나 또. 선영의 목소리가 약해졌습니다. 유나는 선영의 상태를 재빨리 평가했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의 재발이었습니다. 즉각적인 수술이 필요했습니다. 아빠 나가 계세요. 지금 응급수술 들어가야 해요. 유리야. 아빠, 제가 엄마를 지킬게요. 제 엄마잖아요. 유나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선영은 수술실로 이송되었습니다. 수술실 앞 복도에서 정우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두 손을 모았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제발 제발 둘 다 지켜주세요. 이제 막 다시 만났는데. 수술실 안에서 유나는 수술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마스크를 썼습니다. 장갑을 끼웠습니다. 심장내과 전문의가 옆에 섰습니다. 유나 선생님, 환자분과 가족관계라고 들었습니다. 제가 집도할게요. 유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하지만 가족을 직접 수술하는 건 제가 해야 해요. 제 엄마예요. 유나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전문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옆에서 돕겠습니다. 수술이 시작되었습니다. 유나는 메스를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곧 안정되었습니다. 의사로서의 본능이 깨어났습니다. 침착해. 넌 할 수 있어. 절개가 시작되었습니다. 신중하고 정확한 손놀림이었습니다. 간호사들이 보조했습니다. 심전도 모니터의 소리만이 수술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수술 중간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심장이 멎었습니다. 모니터에서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심정지입니다. 간호사가 외쳤습니다. 유나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즉각 심장 마사지를 시작했습니다.
직접 심장에 손을 댔습니다. 엄마 버티세요. 제발 버티세요. 유나의 이마에서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마스크 아래로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심장을 마사지했습니다. 에피네프린 투여. 약물이 주입되었습니다. 하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유나는 더 세게 마사지했습니다. 엄마, 이제는 제가 지켜드릴게요. 30년 전엔 제가 어렸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제가 엄마를 지킬게요. 유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손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계속 마사지했습니다. 1분, 2분, 3분.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심전도 모니터에서 변화가 생겼습니다. B- 하던 소리가 삐삐삐-로 바뀌었습니다.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맥박 돌아왔습니다. 간호사가 외쳤습니다. 유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수술은 계속되어야 했습니다. 계속합니다. 혈관 봉합 준비해 주세요. 유나는 다시 집중했습니다. 손을 움직였습니다. 정확하고 세밀한 작업이었습니다. 막힌 혈관을 뚫었습니다. 손상된 부분을 봉합했습니다. 2시간이 흘렀습니다. 수술이 끝났습니다. 유나는 메스를 내려놓았습니다. 장갑을 벗었습니다.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얼굴은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수술 성공했습니다. 전문의가 유나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훌륭했어요, 유나 선생님. 정말 대단했습니다. 유나는 선영을 바라보았습니다. 평화롭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살았습니다. 엄마가 살았습니다. 유나는 수술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정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나를 보자마자 달려왔습니다. 유리야, 엄마는? 성공했어요, 아빠. 엄마는 괜찮으세요? 정우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유나도 옆에 앉았습니다. 정우는 유나를 껴안았습니다. 우리 딸 정말 고맙다. 내가 엄마를 살렸구나. 당연한 일을 한 거예요, 아빠. 아니야. 넌 대단한 일을 했어. 의사로서도 딸로서도. 정우는 유나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빠가 너무 미안하다. 30년 동안 내 곁에 있지 못해서, 내가 자라는 모습을 보지 못해서. 아빠, 괜찮아요. 이제 우리 함께 있잖아요. 그래, 이제 함께다. 앞으로 남은 시간 아빠가 내 곁에 있을게. 두 사람은 복도에 앉아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30년의 그리움이 눈물로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만난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회복실에서 선영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희미하게 유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옆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유리야. 네, 엄마. 제가 여기 있어요. 선영은 유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고마워, 엄마를 살려줘서. 엄마가 강하셨어요. 살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잖아요. 그래, 너를 다시 만났으니까. 이제 죽을 수 없지. 선영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유나도 웃었습니다. 정우가 들어왔습니다. 세 사람은 다시 손을 맞잡았습니다. 이제 우리 셋이 함께야. 정우가 말했습니다. 유나와 선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 다시는 헤어지지 않아요. 30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가족의 끈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피는 속일 수 없었습니다. 다시 만난 세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봄 햇살이 병실 창문으로 가득 들어왔습니다. 선영은 침대에 반쯤 기대어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에 핏기가 완전히 돌아왔습니다.
웃음도 많아졌습니다. 정우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사과를 깎고 있었습니다. 서툰 손놀림이었지만 정성스러웠습니다. 유나는 차트를 들고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오늘 검사 결과 나왔어요. 정말 좋아요. 그래, 다행이다. 선영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유나는 차트를 내려놓고 침대 곁에 앉았습니다. 선영이 유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유리야, 너 때문에 엄마가 다시 살았어. 엄마가 강하셔서 그래요. 정우는 깎은 사과를 접시에 담아 건넸습니다. 선영이 한 조각 집어 먹었습니다. 여보, 사과가 정말 달아요. 그래, 내가 정성껏 깎았거든. 정우는 뿌듯한 표를 지었습니다. 유나는 그런 두 사람을 보며 웃었습니다. 평범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세 사람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제가 결정한 게 있어요. 유나가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유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뭔데, 우리 딸? 이름이요. 제 이름을 바꾸려고요. 선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름을? 네. 유나에서 유리로요. 원래 제 이름이잖아요. 박유리. 정우는 숟가락을 든 손을 멈췄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정말 그래도 되겠니? 당연하죠. 제 진짜 이름이에요. 30년 동안 다른 이름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본래의 이름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선영은 유나를 껴안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우리 유리 정말 고마워. 정우도 두 사람을 껴안았습니다. 세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선영은 퇴원했습니다. 건강이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의사들도 놀라워했습니다. 이렇게 빨리 회복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에게 살아야 할 이유가 생겼기 때문이라는 것을. 집으로 돌아온 첫날, 선영은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모든 게 낯설고도 익숙했습니다. 정우가 부축해서 소파에 앉혔습니다. 천천히 움직여. 아직 무리하면 안 돼. 알았어요. 그런데 여보. 선영은 식탁 위를 가리켰습니다. 그곳에는 오래전부터 놓여있던 흑백 사진이 있었습니다. 3살 유리의 사진이었습니다. 저 사진 이제 치워도 될 것 같아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천히 사진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오랜 세월 바래진 사진이었습니다. 정우는 사진 속 유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유리야, 이제 우리한테 돌아왔구나. 더 이상 사진 속에만 있지 않아도 되는 거야.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선영도 다가와 사진을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아기였는데 이제는 훌륭한 의사가 됐어.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정우가 문을 열었습니다. 유나였습니다. 손에 케이크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빠, 엄마, 제가 케이크 사왔어요. 유나는 환하게 웃으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선영이 일어나려 했지만 정우가 말렸습니다. 앉아 있어. 내가 차려줄게. 유나는 케이크를 식탁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흑백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습니다. 이게 저예요? 응, 3살 때야. 이 사진 찍고 일주일 후에. 정우의 말이 끊겼습니다. 유나는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낯선 얼굴이었지만 분명 자신이었습니다. 참 귀엽네요. 지금도 귀여워. 선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유나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엄마, 저 이제 30이에요. 엄마한테는 언제나 아기야. 세 사람은 웃었습니다. 정우가 케이크 상자를 열었습니다. 하얀 크림 케이크였습니다. 위에는 딸기가 예쁘게 놓여 있었습니다. 초 없이 샀네. 아,
깜빡했어요. 괜찮아요. 그냥 먹어요. 잠깐만. 정우는 서랍을 뒤졌습니다. 오래된 초를 찾아냈습니다. 케이크 위에 꽂았습니다. 불을 붙였습니다. 자, 우리 셋이 함께 불어. 정우의 말에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후마이너스하고 함께 불었습니다. 초의 불꽃이 꺼졌습니다. 무슨 소원 빌었어요? 유나가 물었습니다. 선영이 대답했습니다. 우리 셋이 오래오래 건강하게 함께 있기를요. 저도요. 정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나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저도 같은 소원이에요. 케이크를 자르고 나눠 먹었습니다. 달콤했습니다. 하지만 케이크보다 더 달콤한 것은 함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유나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우리 사진 찍어요. 사진? 네. 가족 사진이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유나는 핸드폰을 셀카 모드로 바꿨습니다. 팔을 길게 뻗었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찰칵. 사진이 찍혔습니다. 세 사람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사진을 확인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이거 인화해서 액자에 넣을게요. 그래, 그러자. 정우는 식탁 위에 놓인 흑백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새로 찍은 사진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함께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찍은 가족 사진이네. 선영이 두 사진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앞으로 더 많은 사진을 찍을 거야. 유나가 말했습니다. 정우와 선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유나는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선영이 붙잡았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자고 가. 응? 하지만 제 숙소가. 한 번만. 엄마 곁에서 자줘. 선영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밤이 되었습니다. 세 사람은 거실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난 30년의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유나는 미국에서 자란 이야기를 했습니다. 양부모님이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의사가 되기까지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정우와 선영은 유나를 잃은 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하지만 서로를 지탱하며 살아왔는지, 매일 유나를 그리워했다는 것을. 엄마, 아빠 미안해요. 그동안 걱정 끼쳐드려서. 무슨 소리야? 내 잘못이 아니잖아. 그래도 제가 조심했어야 했는데. 아니야. 잘못은 우리가 했어. 널 제대로 지키지 못한 거. 정우가 유나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선영도 함께 안았습니다. 세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봄밤의 공기는 따뜻했습니다. 멀리서 벚꽃 향기가 풍겨왔습니다. 내일부터는 새로운 시작이야. 정우가 말했습니다. 우리 세 식구, 진짜 가족으로 다시 시작하는 거지. 네, 아빠. 유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선영도 웃었습니다. 이제야 내 꿈이 끝났구나. 무슨 꿈이요, 엄마? 매일 밤 꾸던 악몽. 유리가 어디선가 울고 있는 꿈. 이제는 안 꿀 것 같아. 유리가 내 곁에 있으니까. 선영은 유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유나도 힘주어 잡았습니다. 엄마, 저 이제 어디도 안 가요. 계속 엄마 곁에 있을게요. 고마워, 우리 딸. 시간이 흘러 자정이 가까워졌습니다. 세 사람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유나는 작은 방에서 잤습니다. 예전 유리의 방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비어있던 방이었습니다. 유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낯선 공간이었지만 포근했습니다. 집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나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정우가 이미 일어나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빠, 제가 도와드릴게요. 괜찮아. 아빠가 할게. 아니에요. 같이 해요. 두 사람은 함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밥을 짓고 국을 끓였습니다. 계란을 부쳤습니다. 김치를 꺼냈습니다. 선영도 일어났습니다. 식탁에 앉았습니다. 정우와 유나가 차린 아침상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함께 먹는 아침이네. 네, 엄마. 맛있게 드세요. 세 사람은 밥을 먹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웃었습니다.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이 기적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유나는 병원으로 가야 했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말했습니다. 저녁에 다시 올게요. 그래. 조심히 가. 정우와 선영이 배웅했습니다. 유나는 뒤돌아보며 웃었습니다. 다녀올게요, 엄마, 아빠. 문이 닫혔습니다. 정우와 선영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웃음이 터졌습니다. 행복한 웃음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딸 정말 돌아왔네요. 그래. 기적이야. 30년 만의 기적. 두 사람은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유나가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봄 햇살을 받으며 걷는 유나의 뒷모습은 밝았습니다. 그날 우리는 30년의 시간을 되찾았습니다. 잃어버렸던 이름이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사랑이라는 이름이, 그리고 박율이라는 이름이. 이제 우리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아물기 시작했습니다. 미래의 희망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세 사람은 다시 함께였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 이야기 어디서 시청하고 계셨나요? 지역 이름이나 어느 장소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꼭 반갑게 답글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